강민주는 백화점 정문 계단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만 한 종이컵을 내밀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침을 뱉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다. 그때 한 여자가 멈춰섰다. 그녀는 편의점 봉투에서 빵과 우유를 꺼내 민준의 손에 쥐어줬다. 힘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준의 손이 떨렸다. 15년 전 자신의 앞에서 사라진 그 사람. 서연이었다.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왜 그녀가 여기 있는가? 왜 하필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서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이 바로 서연이었다는 사실을 민준은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모든 분들 행운이 생기실 겁니다. 누가 거지를 쳐다보겠어요? 강민주는 백화점 정문 대리석 계단에 몸을 웅크렸어요. 3월의 바람이 차가웠죠. 그의 손에는 해진 종이컵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일부러 만든 상처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는 얼룩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뭉쳐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저씨, 저리 가세요. 여기 이러시면 안 돼요. 백화점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민주는 고개를 더 숙였죠.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무전기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정문 쪽에 또 나타났습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계획이었죠.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는 것. 돈과 외모, 그 모든 것을 벗어던졌을 때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가 지나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30대 여성이었죠. 민준이 종이컵을 내밀자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에이, 더러워.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왔어요. 정장을 입은 50대 중년이었죠. 민준은 다시 컵을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남자는 민준을 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지나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민준의 종이컵은 여전히 비어 있었죠. 햇빛이 기울었고 저녁 공기가 더 차가워졌어요. 사람들은 퇴근길에 바빴습니다. 누군가는 민준의 옆을 지나가며 침을 뱉었어요. 일이나 하지, 왜 구걸이야? 민준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참았죠.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여자가 멈춰섰죠. 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발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민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편의점 봉투에서 빵 1개와 우유 1팩을 꺼냈어요. 민준의 손에 조용히 쥐어줬죠. 힘내세요. 힘든 일 있으시겠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녀의 얼굴, 너무나 익숙한 그 눈빛, 15년 전 자신의 손을 놓고 사라졌던 그 사람, 서연이었어요. 민준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죠. 민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에 쥔 빵이 따뜻했습니다. 왜 그녀가 여기 있을까요? 왜 하필 오늘 이곳에서요?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서연.
그 이름은 15년 동안 민준의 가슴 한편에 묻혀 있었죠. 그리고 일주일 전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유서. 거기에도 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연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문장.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빵 봉지를 열었어요. 식빵이었죠. 우유는 아직 따뜻했어요. 그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빵이 부스러졌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그녀의 미소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백화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하고 더러웠죠. 하지만 서연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했습니다. 민주는 완벽하게 변장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냉혹함을 확인하려던 실험은 끝났어요. 이제 그는 서연을 찾아야 했죠. 왜 그녀가 아버지의 유서에 등장했는지, 왜 그녀가 오늘 이곳에 나타났는지, 그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민주는 백화점 뒤편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죠.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 정우가 창문을 내렸어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민주는 대답 대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우 씨, 한 사람을 찾아야 해요. 이름은 서연. 나이는 35. 오늘 백화점에 있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화점 불빛이 점점 멀어졌죠. 손에는 아직 서연이 준 빵 봉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민주는 그것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증거였어요. 아니, 실말이었죠. 15년 만의 재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민주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밤하늘에 별이 없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죠. 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민준아, 미안해. 나 떠나야 해.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어요. 민주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차가 강민준의 저택 앞에 멈췄어요. 민주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강태준, 태준그룹의 창립자이자 민준의 아버지. 한 달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민주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누구예요? 왜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하신 거죠? 대답은 없었어요. 오직 침묵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강민주는 태준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였어요. 35년 인생 중 대부분을 후계자로 살아왔죠. 어린 시절부터 영어, 중국어, 경영학을 배웠어요. 친구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죠. 내가 믿을 사람은 오직 가족뿐이다. 민주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 허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지만 민주는 의심했죠. 사고 현장의 브레이크 흔적, 이상한 목격자 진술. 하지만 아버지는 조사를 막았어요. 그만해라, 민준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아. 그날 이후 민주는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대화하지 않았죠. 15년 전 민준이 20살이었을 때 서연을 만났어요. 대학교 캠퍼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그녀. 민준은 첫눈에 반했죠. 그녀는 달랐어요. 민준의 돈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민준 자체를 좋아해줬습니다. 민준아,
넌 그냥 내가 좋아. 회장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서연의 그 말이 민준에게는 구원이었어요. 둘은 1년 동안 연애했어요. 민준은 처음으로 행복했죠. 서연과 함께 있을 때는 재벌 후계자라는 무게가 사라졌어요. 그냥 평범한 20살 청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연에게 청혼하려 했어요. 반지도 준비했죠. 하지만 그날 서연이 사라졌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요. 민주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어요. 경찰에 신고했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죠. 하지만 서연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흔적이 없었어요. 전화번호는 해지됐고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기록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죠. 민주는 절망했어요. 몇 달 동안 술에 빠졌고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정신 차려라.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거냐?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 말대로 했죠.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웠고 후계자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5년이 흘렀어요. 민주는 태준 그룹의 부회장이 되었죠. 35살의 나이에 업계에서 인정받는 경영인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민주는 연애를 하지 않았죠. 누군가를 만나도 서연과 비교하게 됐고 결국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회의 중에 쓰러졌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민주는 장례를 치렀어요. 수백 명의 조문객이 왔죠. 하지만 민주는 슬프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민준의 마음에서 떠났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후 민주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했어요. 그곳에서 금고를 발견했죠. 비밀번호는 어머니의 기일이었어요. 금고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유서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유서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죠.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에게 숨긴 것이 많다. 특히 서연에 대해서. 서연이 떠난 것은 내 탓이다. 내가 그녀를 협박했다. 내 곁을 떠나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키겠다고. 서연은 선택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민준아, 서연을 찾아라. 그리고 진실을 알아라. 내가 저질렀던 일들을, 태준그룹의 어두운 비밀을. 모든 것이 서연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 민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손이 떨렸죠. 아버지가 서연을 떠나게 했다고요? 서연의 아버지? 무슨 의미일까요? 민주는 금고를 다시 뒤졌어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태준건설 하청업체 사장, 부도 후 자살. 기사 날짜는 16년 전이었죠. 민주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어요. 자살한 사장의 이름, 서동혁. 그리고 그의 딸, 서연. 모든 것이 연결됐어요. 서연의 아버지가 아버지 회사의 하청업체 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도로 자살했죠. 서연이 민준을 떠난 것은 그 1년 후였어요. 아버지는 서연의 가족을 파멸시켰고 그것을 빌미로 서연을 협박했습니다. 민주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어요.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죠. 분노만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왜요,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민주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민주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서연의 아버지는 왜 자살했는지,
태준그룹의 어두운 비밀이 무엇인지 모두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세상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고요. 돈과 권력을 벗어던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요. 그래서 거지로 변장하기로 했어요. 백화점 앞에서 구걸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기로 했죠. 그리고 운명처럼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 어딘가에 서연이 있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 하지만 그녀는 민준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민준은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요. 진실을 듣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정우는 이틀 만에 서연의 정보를 찾아냈어요. 회장님 서연 씨는 현재 태준 백화점 본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판매사원이고요.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서연의 사진이 보였죠. 15년 전보다 성숙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백화점에서 일한다고요? 민주는 놀랐습니다. 태준 백화점은 자신의 회사였거든요. 서연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니요. 네, 3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류 매장 담당이고요. 평가는 좋은 편이에요. 성실하고 친절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정우가 설명했어요. 민주는 서류를 더 넘겼죠. 서연의 현재 주소, 가족관계, 학력,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16년 전 사망, 어머니는 10년 전 병으로 사망. 오빠가 한 명 있었지만 행방불명이었죠. 민주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서연이 혼자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사실이요. 정우 씨, 서연 씨가 우리 회사에 입사한 이유를 아십니까?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한 이력은 없습니다. 일반 공개 채용으로 들어왔어요. 민주는 의심했죠. 우연일까요? 서연이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것이요? 다음 날 민주는 백화점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평상복을 입었죠.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어요. 백화점 3층 여성 의류 매장. 서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죠. 서연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어요. 손님에게 친절하게 옷을 설명하고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요. 1시간 동안 민주는 서연을 관찰했어요. 그녀는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죠.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와 직원 휴게실에서 먹었어요.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년 전 서연은 늘 웃었거든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어요. 미소는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민주는 결심했어요. 다시 만나야 한다고요. 이번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요. 하지만 어떻게요? 갑자기 나타나 나 민준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서연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1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 거예요. 아니, 혹시 화를 낼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민주는 다시 백화점 앞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거지 차림이 아니었죠. 평범한 옷을 입고 서연의 퇴근길을 기다렸어요. 오후 9시 서연이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민주는 뒤를 따라갔어요. 서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민준도 따라 탔어요.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몇 칸 떨어진 곳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30분 후 서연이 내렸어요. 민준도 따라 내렸죠. 주택가였어요. 오래된 빌라들이 즐비했습니다. 서연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거리를 두고 뒤따랐죠. 서연이 한 빌라 앞에서 멈췄어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1층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이 켜졌죠. 민주는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서연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민주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만두기로 했어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했죠. 다음 날 민주는 정우를 불렀어요. 정우 씨, 서연 씨에 대해 더 알아봐 주세요. 특히 15년 전 일에 대해서요. 왜 그녀가 떠났는지,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서연 씨가 회장님의 옛 연인이신가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서연 씨가 회장님을 원망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 씨의 아버지가 태준 그룹과 관련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서연 씨는 지금 태준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고요. 우연치고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는 정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이었죠. 서연이 복수를 위해 자신의 회사에 입사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날 백화점 앞에서 빵을 준 것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주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우 씨, 서연 씨의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특히 최근 3년 동안의 일을요. 일주일 후 정우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죠. 서연 씨는 3년 전 입사한 후 계속 본점에서만 근무했어요.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서연 씨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 신원을 확인해 보니 전직 기자입니다. 이름은 김재훈.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고요. 민주는 긴장했어요. 기자요? 왜 서연이 기자를 만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무슨 기사를 쓰는지 아십니까? 주로 기업 비리나 부조리에 관한 기사를 쓴다고 해요. 최근에는 대기업 회계 부정 관련 기사를 여러 건 작성했고요.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서연이 태준 그룹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가 유서에 남긴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려는 건가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연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가요?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걸까요? 백화점 앞에서 만난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민주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서연을 믿고 싶었죠. 15년 전 그 따뜻했던 미소를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이 커졌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거든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결정해야 했어요. 서연에게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거리를 둘 것인가요? 민주는 아버지의 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연을 찾아라. 그리고 진실을 알아라.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민주는 결심했죠. 다가가기로요. 직접 서연을 만나 진실을 듣기로요. 설령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릴지라도요. 민주는 서연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백화점 고객으로 가장하기로 했죠. 여성 의류를 사러 가는 척하며 서연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민주는 정우에게 말했어요. 내일 백화점에 갑니다. 혼자서요. 따라오지 마세요.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오후 민주는 백화점 3층으로 올라갔어요. 서연의 매장이었죠. 그녀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옷걸이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렇게 긴장한 것은 15년 만이었죠. 손님, 도와드릴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죠.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민준을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아, 네. 여자친구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민준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를 약간 낮췄죠. 서연이 알아채지 못하도록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나요? 서연이 물었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밝은 색상이요. 편안한 느낌의 옷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옷을 꺼냈어요. 이런 건 어떠세요? 올봄 신상인데 편하면서도 세련됐습니다. 민주는 옷을 받아들었죠. 서연의 손이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순간 멈칫했어요. 괜찮으신가요? 서연이 물었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좋네요, 이 옷. 서연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여자친구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사이즈는 어떻게 되시나요? 민주는 당황했어요. 여자친구가 없으니 사이즈를 모를 수밖에요. 중간 사이즈요? 서연은 가볍게 웃었죠. 그럼 M 사이즈로 드릴게요. 민주는 계산대로 갔어요. 서연이 옷을 포장했습니다. 35만 원입니다. 민주는 카드를 건넸어요. 서연이 카드를 받으려다 민준의 손을 다시 스쳤죠.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낯익다는 듯한 표정이요. 하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서연이 말했어요. 민주는 백화점을 나왔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었죠. 서연과 대화를 나눴어요. 짧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완전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죠. 민준은 차에 올라탔어요.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회장님? 좋았습니다. 계속 가야 해요. 며칠 후 민준은 다시 백화점에 갔어요. 이번에는 환불을 이유로 서연을 다시 만났죠. 죄송한데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요. 서연은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괜찮습니다. 교환해 드릴게요. 민주는 서연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3년 정도 됐습니다.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손님들을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말투에서 슬픔을 느꼈어요. 그녀는 힘든 것을 감추고 있었죠. 혹시 근처에서 커피라도 한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자친구 선물 때문에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무 시간이라서요. 퇴근 후는요? 민준이 물었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짧게요. 그날 저녁 민주는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서연을 기다렸어요. 9시 15분 서연이 도착했죠.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서연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주는 커피를 주문했죠.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친구분과 오래 사귀셨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민주는 잠시 당황했죠. 여자친구는 없었으니까요. 아, 네. 1년 정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꽤 진지한 사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는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요즘 사이가 좀 어색해서요.
선물로 기분을 풀어주려고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선물도 좋지만 진심이 더 중요해요. 여자는 마음을 알아요. 민주는 서연을 바라봤죠.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15년 전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마음이요? 네, 얼마나 자신을 생각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서연이 말했어요. 민주는 용기를 냈어요. 혹시 과거에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나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네요. 민준이 황급히 사과했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네,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시나요? 민준이 물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죠. 가끔요.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민준은 가슴이 아팠어요. 왜 헤어지셨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서로 다른 세상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더 물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거든요.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했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만에 그 시절을 떠올렸네요. 서연이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죠. 둘은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민주는 서연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죠.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고 가족은 없었어요. 취미는 독서였고 주말에는 주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민준이 물었죠. 외로움에 익숙해졌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민주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연이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요. 모두 자신의 아버지 때문이었죠. 민주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간 되면요.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서연 씨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았어요. 서연 씨가 만나는 기자, 김재훈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는 10년 전 태준 그룹 비리를 취재하다 협박을 받고 기자직을 그만뒀어요. 민주는 놀랐죠. 아버지가 협박했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더 읽었어요. 김재훈은 최근 서연 씨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둘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우가 말했죠. 민주는 불안했어요. 서연이 정말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김재훈과 함께 태준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려는 건가요? 정우 씨, 김재훈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직접 만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이틀 후, 민주는 김재훈을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였죠. 김재훈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강민준 부회장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재훈이 말했어요. 민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서연 씨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재훈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부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연 씨의 아버지는 태준 그룹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서연 씨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왜 아버지가 죽어야 했는지, 태준 그룹이 무슨 짓을 했는지요.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10년 전 태준 그룹 비리를 취재하다 방해를 받았습니다. 협박도 당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자료를 모았죠. 김재우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것이 16년 동안 제가 모은 자료예요. 태준그룹의 회계 부정, 하청업체 착취, 뇌물공여.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했다니요. 왜 이제야 공개하는 겁니까? 증거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충분합니다. 서연 씨가 내부 자료를 제공해 줬으니까요. 김재훈이 말했죠. 서연 씨가 회사 자료를 빼돌렸다는 말입니까? 네, 3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민주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서연이 정말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공개할 예정입니까? 민준이 물었죠. 다음 주입니다.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에요. 김재훈이 대답했어요. 민주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끝나요. 태중그룹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서연은 복수를 완성할 거죠.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다려 주십시오. 일주일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재훈이 물었죠.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를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민준이 간청했습니다. 김재훈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를 설득해야 할 거예요. 그녀의 결정이 중요하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서연을 만나야 해요. 이제는 정체를 숨길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민주는 서연에게 연락했어요. 문자였죠. 만나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한강공원에서 뵙겠습니다. 서연은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주는 대답했죠. 꼭 만나야 합니다. 다음 날 저녁 민주는 한강공원에 먼저 도착했어요. 강바람이 차가웠죠. 8시 정각 서연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선글라스와 모자를 벗었죠. 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랜만이야, 서연아.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어떻게, 당신이 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다가갔어요. 놀랐지? 나도 놀랐어. 백화점 앞에서 널 봤을 때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백화점 앞. 그때 거지가 당신이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진실을 보고 싶었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화가 났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래? 사람들을 시험해? 나를 속여? 목소리가 높아졌죠. 민주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나도 알고 싶었어.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왜 나한테 빵을 줬는지요. 서연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당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야. 민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서연아, 입 닥쳐. 서연이 소리쳤어요.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 나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들어 죽고 오빠는 행방불명되고 나 혼자 다 버텨야 했어. 서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내밀어 막았어요. 오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은 내 고통을 이해 못해. 당신은 부자야. 재벌이야. 모든 걸 가졌잖아. 민주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서연아. 나도 잃었어.
너를요. 서연은 비웃었어요. 거짓말. 당신은 나를 찾지도 않았어. 찾았어. 민준이 소리쳤어요. 미친 듯이 찾았어. 경찰에 신고하고 탐정을 고용하고 모든 방법을 다 썼어. 하지만 넌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서연은 멈칫했죠. 거짓말.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사실이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15년 동안 단 하루도요. 서연은 주저앉았어요. 벤치에 몸을 기댔죠. 나도 잊은 적 없어. 작은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왜 떠났어? 왜 아무 말도 없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할 수 없었어. 당신 아버지가 협박했어.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겠다고요. 민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아버지가. 그래. 당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파산시켰어. 그리고 죽음으로 몰았어. 나는 당신을 원망했어. 서연이 말했죠. 하지만 동시에 사랑했어. 그게 더 고통스러웠어.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민준이 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 사과할게. 그리고 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아버지의 죄를 내가 갚을게.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할게. 회사를 바로잡을게요. 서연은 민준을 바라봤죠. 정말? 약속해. 서연은 웃었어요.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죠. 민준아, 넌 아직도 몰라.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졌어. 내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당신 회사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김재훈 씨를 만났어. 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재훈 오빠를 만났어? 응. 그가 나한테 모든 걸 보여줬어. 아버지가 저질렀던 일들을요. 민준이 말했죠.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증거를 모았다는 것도 알아. 서연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래서 날 막으려고?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니, 민준이 대답했어요. 막지 않을 거야. 대신 나한테 일주일만 줘. 내가 직접 진실을 밝힐게.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비리를 공개할게. 그리고 사과할게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왜 그래? 회사를 망치려고?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진실이야. 그리고 너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를 이용하지 마. 동정심에 그러는 거라면 필요 없어. 동정이 아니야. 민준이 소리쳤어요. 사랑이야.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주변이 조용해졌죠.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서연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사랑이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만에 나타나서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돼? 민준은 다가갔죠. 서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나는 진심이야. 15년 동안 너만 생각했어. 다른 사람은 만날 수도 없었어. 내가 계속 내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민준의 가슴을 쳤어요. 미워. 정말 미워. 하지만 힘이 없었죠. 민준은 서연을 안았어요. 서연은 처음에 저항했지만 곧 민준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강바람이 불었고 하늘에는 별이 떴죠. 일주일.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일주일만 기다릴게. 하지만 약속 못 지키면 내가 직접 할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약속해. 반드시 지킬게요. 서연은 민준에게서 떨어졌어요.
가야 해. 혼란스러워. 서연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민준이 불렀죠. 서연이 멈췄어요. 아직도 날 사랑해?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걸음을 재촉했죠.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일주일을 기다려줘요.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해요. 민주는 정우에게 전화했어요. 정우 씨, 일주일 안에 모든 비리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기자 회견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정우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서재로 갔죠.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당신이 만든 거짓을요. 민주는 금고를 다시 열었어요. 그 안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민주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민주는 밤새 아버지의 서재를 뒤졌어요. 금고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죠. 회계장부, 계약서, 비밀 녹음 파일. 민주는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만이 아니었어요. 공모자가 있었죠. 숙부. 민주는 중얼거렸어요. 강태영. 민준의 숙부이자 태준 그룹 전무였습니다. 모든 비리의 실제 주도자는 태영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장이었지만 실무는 태영이 맡았죠. 하청업체 착취, 회계 부정, 뇌물 공여. 모두 태영의 지시였습니다. 민주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서연 아버지 서동혁의 파산도 태영이 계획한 일이었죠. 서동혁은 태준 건설의 하청업체를 운영했어요. 성실하게 일했고 평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태영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죠. 서동혁이 태영의 비리를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민주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16년 전 녹음이었죠. 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동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파산시키겠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들도 압박해서 거래를 못하게 만들겠어요. 그 사람 가족은 상관없습니다. 비즈니스예요. 민주는 분노로 떨렸어요. 숙부가 서연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죠. 그리고 아버지는 방관했어요. 아니, 동조했습니다. 민주는 계속 자료를 뒤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어머니의 교통사고도 사고가 아니었어요. 설마. 민주는 파일을 펼쳤어요. 어머니의 사고 보고서였죠. 그 옆에는 수상한 메모가 있었어요. 브레이크 조작 완료. 사고로 위장. 증거인멸.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태영이었어요. 왜요? 이유를 찾기 위해 민주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 나왔어요. 민주는 몰랐던 거예요. 일기장을 펼쳤죠.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오늘 태영과 큰 싸움을 했다. 그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태준에게 말해야 한다. 하지만 태영이 협박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민준을 다치게 하겠다고. 서연은 선택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민준아, 서연을 찾아라. 그리고 진실을 알아라. 내가 저질렀던 일들을, 태준그룹의 어두운 비밀을, 모든 것이 서연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 민주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죠.
하지만 결국 태영이 어머니를 제거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태영은 오래전부터 태중그룹을 장악하려 했어요. 그리고 방해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했죠. 서동혁, 민준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도. 민준은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심장마비도 자연사가 아닐지 몰라요. 민준은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 씨, 아버지 사인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독극물 검사도 포함해서요. 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빨리요. 그리고 숙부의 동선도 조사하세요.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요. 이틀 후 정우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선친께서 독살당하셨습니다. 미량의 독극물이 검출됐어요. 장기간에 걸쳐 투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죠. 숙부가 했습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비서가 증언했어요. 전무님이 자주 회장님 사무실을 방문했고 커피를 직접 가져다 줬다고 하더군요. 민주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태영이 수십 년 동안 태준 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사람들을 제거해 왔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마저 죽였어요. 다음 차례는 민준일 거예요. 민준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위험해. 내 숙부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아, 나도 알아. 재훈 오빠가 조사했어. 만나자. 지금 당장. 민준이 말했죠. 어디서? 한강공원. 1시간 후요. 민준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나갔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서연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숙부를 고발할 준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민주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서연이 이미 와 있었죠. 김재훈도 함께였어요. 민준 씨, 우리도 방금 알았습니다. 태영 전무가 진짜 범인이었다는 것을요.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증거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도, 아버지의 죽음도, 서연 아버지의 파산도 모두 숙부의 짓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당신 아버지는? 아버지도 피해자였습니다. 물론 방관한 죄는 있지만요. 하지만 직접 실행한 사람은 숙부였어요. 민준이 말했죠. 김재훈이 파일을 꺼냈어요. 저도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태영 전무의 비자금, 계좌, 뇌물 거래네요. 모두 있어요. 셋은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죠. 태영을 고발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로 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괜찮아?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텐데.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것이 옳은 일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서연은 민준을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아니었는데 원망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요. 둘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죠. 김재훈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15년 만에 둘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민준의 전화기가 울렸죠. 정우였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전무님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도주했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방금 확인했습니다. 500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무님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민준은 서연을 바라봤어요. 숙부가 도망쳤어. 우리가 눈치챈 걸 알았나 봐요. 서연은 불안한 표정이었죠.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 회견을 앞당겨야 해요.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죠.
내일 아침 8시 모든 언론사를 부르세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영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가 다시 나타나 방해할까요? 불안했죠. 하지만 동시에 결의도 생겼어요. 이제는 물러설 수 없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서연을 위해서요.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새벽이 밝았어요. 민주는 양복을 입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늘이 전환점이 될 거예요. 태중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민주는 서재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민주는 집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탔죠. 정우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모든 언론사가 대기 중이에요. 가시죠. 차가 출발했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그리고 새로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기자 회견장은 인파로 가득했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민준을 향했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민준은 단상에 섰습니다. 양옆에는 서연과 김재훈이 함께 있었어요. 민준은 마이크를 잡았죠.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태준그룹 부회장 강민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태준그룹이 지난 20년간 저질렀던 비리를 밝히고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기 위함이에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먼저 16년 전 서동혁 사장님의 파산과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혁 사장님은 태준건설의 성실한 하청업체 사장님이셨어요. 하지만 태준그룹 전무 강태영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들과도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 사장님은 파산했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범죄 행위였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죠. 서동혁 사장님의 따님 서연 씨가 여기 계십니다. 제 옆에요. 15년 동안 서연 씨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잃었습니다. 태준그룹은 서연 씨 가족에게 어떠한 보상도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가족이, 제 회사가 당신의 인생을 망쳤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자들은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민주는 다시 마이크를 향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태준그룹은 수십 개의 하청업체를 착취했습니다.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뇌물을 공여했어요. 모든 증거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민주는 파일 더미를 들어보였죠. 이 자료들은 김재훈 기자님이 16년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에요. 김 기자님은 진실을 밝히려다 협박을 당하고 기자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김재훈이 일어났어요. 저는 16년 동안 태준그룹의 비리를 추적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위협도 받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민준 부회장님의 용기로 인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부회장님, 회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선친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방관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강태영 전무는 어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부회장님, 회사는 어떻게 될 겁니까? 파산하는 건 아닙니까? 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파산하지 않아요. 대신 완전히 바뀔 거예요. 모든 비리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겁니다. 회사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투명 경영을 실천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부회장직을 사임하고 일반 직원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부회장직을 사임하신다고요? 네, 저는 이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없어요. 대신 회사를 바로잡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저는 보좌 역할을 하겠어요.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죠. 그때 회견장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영이었어요.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죠. 경호원들이 태영을 막으려 했지만 태영은 손을 들었어요. 기다려요.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민주는 태영을 노려봤습니다. 숙부 어떻게 감히. 태영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민준아, 내가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구는구나. 웃기지 않나? 태영은 단상으로 걸어왔어요. 경찰이 도착했지만 태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희들 진실을 안다고 생각하나? 절반도 몰라.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 물었죠. 태영은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이걸 봐라. 내 아버지의 진짜 유서야. 내가 본 건 가짜예요. 민준은 황급히 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죠. 하지만 내용이 달랐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 태영이 아니라 나였다. 내가 서동혁을 파산시켰고 내 어머니를 죽였다. 태영은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나는 괴물이었다. 권력과 돈에 미쳐 가족도 희생시켰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을 알아라. 그리고 태영을 용서하라. 그는 잘못이 없다. 민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이건 태영이 말했죠. 내 아버지가 죽기 전날 밤 나한테 이 유서를 줬어. 그리고 부탁했어. 자신이 죽으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는 주저앉았어요. 거짓말이에요. 태영은 고개를 저었죠. 사실이야. 내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후회했어. 그래서 스스로 독을 마셨어. 나는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 서연이 일어났어요. 그럼 내 아버지를 죽인 건? 태영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것도 태준이야. 나는 반대했어. 하지만 태준은 듣지 않았어. 민주는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것이 뒤집혔죠. 아버지가 진짜 범인이었어요. 태영은 오히려 막으려 했고요. 민주는 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필체가 진짜였어요. 내용도 구체적이었죠. 거짓일 수 없었어요. 그럼 왜 도망쳤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태영은 웃었어요. 도망? 나는 증거를 모으러 간 거야. 태준이 남긴 진짜 유서와 증거들을요. 그리고 오늘 여기 가져온 거야. 태영은 더 많은 파일을 꺼냈죠. 이것들이 진실이야. 태준의 범죄 기록, 살인 계획, 모든 것이 여기 있어.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민주는 무너졌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요. 괴물이었다니요. 서연이 민준을 안았어요. 민준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태영은 경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체포하십시오. 나도 공범입니다. 태준을 막지 못했으니까요. 방관한 죄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죠. 태영은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회사를 잘 부탁한다.
내 아버지가 망친 것을 내가 바로잡아라. 그것이 속죄의 길이야. 태영이 끌려갔어요. 회견장은 혼란스러웠죠.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카메라가 터졌어요. 민주는 서연과 김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재훈이 말했어요. 진실을 모두 밝혀야 합니다. 태준 회장의 범죄도, 태영 전무의 공범 사실도, 모든 것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방금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 아버지 강태준이 모든 범죄의 주범이었어요. 숙부 강태영은 오히려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고발해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역사에 그의 죄를 기록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모든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요. 태준그룹은 완전히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피해자 보상, 투명 경영, 사회 환원, 모든 것을 실천하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서연이 일어나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둘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절이었어요. 기자들은 조용히 이 장면을 찍었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재벌 후계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고 피해자와 손을 잡은 순간이요. 회견이 끝났어요. 민주는 서연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이제 뭐하지? 민준이 물었죠.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살아가는 거지. 우리. 민주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둘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누군가는 민준을 알아보고 손가락질했어요. 누군가는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은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긴 속죄의 길. 하지만 서연이 함께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년이 흘렀어요. 태준그룹은 완전히 바뀌었죠. 민주는 약속대로 부회장직을 사임했어요. 전문 경영인이 회장으로 취임했고 민주는 사회공헌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백화점을 그만두고 피해자 지원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태준그룹이 설립한 재단이었죠. 태영은 재판을 받았어요. 공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정상 참작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는 출소 후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 아버지를 막지 못해서.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숙부. 숙부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둘은 아버지의 묘 앞에 섰어요. 민준은 술을 따랐죠.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보상했고 회사도 바로잡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태영도 술을 따랐습니다. 형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민준과 서연은 결혼했어요. 조용한 결혼식이었죠.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정우와 김재훈, 그리고 몇몇 친구들. 서연은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건 부담스러워. 이게 좋아. 서연이 말했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죠. 뭘 입어도 예뻐.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어요. 대신 둘은 서연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서연의 아버지 묘가 있었죠. 서연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어요. 편히 쉬세요. 민준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제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겠어요. 서연이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바람이 불었어요.
서연은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죠. 고마워, 민준아.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은 매주 봉사활동을 했어요. 백화점 앞에서요. 거지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대화를 나눴죠.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민주는 1년 전 자신이 들었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을 알아봤어요. 부회장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민준이에요. 어느 날 한 노인이 민준에게 말했어요. 젊은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쉬운 일이 아니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죠.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인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고맙소. 세상이 조금 나아질 것 같소. 서연은 임신했어요. 석 달째였죠. 민준은 기뻤어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따뜻하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아이는 다르게 키우자. 재벌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요. 어느 저녁 둘은 한강을 걸었어요. 15년 전 자주 오던 곳이었죠. 기억나?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여기서 처음 고백했지. 민준이 대답했어요. 그때 나 엄청 떨렸어. 서연이 웃었죠. 나도. 근데 지금도 떨려. 왜? 행복해서? 이게 꿈은 아닐까 봐요. 민주는 서연을 안았어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요. 서연은 민준의 품에서 말했죠. 고마워, 민준아.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야말로. 날 용서해줘서요. 둘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별이 떴어요.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어요. 부조리와 불의가 존재했죠. 하지만 민준과 서연은 믿었어요. 작은 선행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진실과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고요.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요. 민준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 위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죠. 어머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살아갈게요. 바르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